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9월 7일, 오늘장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먼저 지수 흐름을 좀 보실 텐데요.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, 지금 나와서는 안 될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, 직전에 이제 지지했던 구간을 좀 이탈해서 시장이 좀 밀렸고요. 이렇게 되면은 제가, 여기서 하락이 아닌 지지만 나와도, 시장이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 자리를 이미 좀 이탈을 했어요. 깼다가 좀 장마판에 좀 반등해서 올려주긴 했지만, 요거는 이제, 계속 흐름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, 내일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해서 크게 올라가더라도,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21선 자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해서 올라오더라도, 800이라든지, 요런 자리를 쉽게 넘지는 못하고, 잘 해봐야 그냥 횡보 구간, 박스권 만드는 횡보 구간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 저점 깨는 구간에서는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아마 좀 그게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예, 지금 손절하고 현금 갖고 있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, 저희도 그래도, 포트를 좀 줄이면서, 일정 구간 현금을 좀 챙겼고, 그리고 수익난 종목들은 바로바로 챙겨가면서 좀 대응을 좀 시켜드렸었는데, 아마, 예, 이렇게 되면은, 그 다음 지지선 구간인 750포인트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750 정도까지는 염두해 두고 요 정도에서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저도 일단은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추석 연휴 지나고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급락만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징 테마 종목들 좀 알아보기 전에 수급상 한 번만 좀 체크해 볼게요.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.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지금 6천억 넘게, 개인이 다 받아줬죠. 6,800억 정도를 개인이 순매수했고, 코스닥에서는 한 1,000억 가까운, 1,00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좀 매도를 했는데, 연기금이 좀 받쳐주긴 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,384원까지 급등을 좀 했고요. 그래서 환율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 방안이 딱히 없습니다. 1,400원을 한번 봐야지, 이게 좀 시장에서 한번 큰 충격으로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. 정부에서는 아직 크게 좀 개입을 하진 않고 있고, 뚜렷한 방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한번 두드려 맞고, 좀 한번 세게 두드려 맞고, 차라리 반등해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돼야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고, 신용 물량, 이런 물량도 좀 줄어들 것이고, 다시 한번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와야지, 이 정도 시세는 지지를 해주는 강한 구간이구나,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환율이 1,400원 찍고 세게 한번 맞고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강하게 만들고 가는 게 낫지 않나, 그렇게 지금은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징 테마 종목들을 좀 보면요, 일단 종목에서는 어제 이어서 포르쉐 상장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, 새로운 대장주가 좀 생겼습니다. 예선테크가 좀 올라왔는데, 이 종목이 좀 LG전자를 통해서 포르쉐 부품 납품한다, 이게 좀 뒤늦게 좀 나와서 저도 좀 늦게 봤어요. 바로 매매를 못했고, 일단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오후장에 슈팅이 좀 나와서 바로 올라갔거든요. 시총이 좀 작아요. 시총이 지금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라서, 좀 차트를 보시더라도 역배열해서 올라왔죠. 그래서, 이런 종목들은, 급등해서 계속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. 정확하게 이 어떤 부품을 얼만큼 납품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일단 평소에 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 아니라서 저도 일단 좀 관망을 좀 했고요. 금액 자체도 작습니다.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, 일단은 대장주로 이게 계속 간다,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, 기존에 이제 어제 대장주였죠. 코리아 FT. 일단 갭상승한 이후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, 장마판에 보시면 이렇게 좀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좀 했어요. 요런 건 제가 좀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해서 올라왔고,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다. 전일 종가 부근, 상하가 들어갔던 부근을 지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,
저는 요거는 좀 다시 한번 내일 요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상승이 나와주면은 좀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3기. 3기도 지금 시간외로 5% 정도 올라서 시세가 좀 좋게 좀 잘 나왔는데, 이 종목은 이제 전일 매매했던 종목이죠. 제가 이제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냈고, 오늘 좀 익절까지 좀 터치해서 정리됐는데, 정리하고 나니까 또 다시 시간외로 좀 올랐어요. 근데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리고, 이등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대장주가 빠졌을 때 더 크게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뭐 한 4,100원 정도, 요 정도만 좀 지지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랬었는데, 요걸 깨고 다시 또 끌어올리네요. 그리고 나서 시간외로 또 올리고, 그래서 이쪽 테마도 이제 대장주가 좀 몇 번 자주 바뀔 것 같아요. 뭐 내일은 이제 3기가 대장이 좀 될 수도 있고, 뭐 코리아 FT가 될 수도 있고, 뭐 예선테크가 될 수 있는데, 일단 뭐 돌아가면서 관련주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세아 메카닉스라든지 성어전자, 그리고 61CNS, 이런 종목들은 좀, 61CNS 말씀 좀 드렸죠? 이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, 윗꼬리 달고, 이렇게, 긴 음봉 떨어지는 종목들,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오늘도 마찬가지로, 윗꼬리 쭉 달고 밀렸죠. 그래서,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 안 합니다. 거래대금도 나오긴 했었지만, 뭐, 시장 대비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패스. 그래서, 뭐, 본다면 이제 코리아 FT와 3기, 예선테크는 내일 하루 정도 보실 수 있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 썩 매매하기 편한 종목은 아니다,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, 뭐 오늘 한국정보통신 또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. 이게 애플에서 원래 이 계약 관계를 공개를 잘 안 해요. 계약 관계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. 이 좀 비밀에 붙이는, 계약 관계를 비밀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, 얼마 전까지 현대카드에서도 사실 무근이다, 그런 계약 없다, 이렇게 나오는 게,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졌을 때 애플에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. 너네 왜 우리와 계약한 거 이렇게 발설하고 다녔냐, 이거 발설하고 다니면 계약 취소다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자동차가 아니죠. 핸드폰, 이런 가전기기 부품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, 일단은, 요거는, 저도 좀 올라오길래, 사실 묵은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, 다시 계속 올라오길래 좀 의아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지? 왜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지? 의심을 했었는데, 결국에는, 상한가를 좀 들어가네요. 요게 좀, 확실한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나오면서, 12월에, 편의점에 이제 공급한다? 편의점부터 이제 결제 시스템 도입한다,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. 예전에 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, 상한가를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2등주, 3등주가 좀 있었는데, 일단 대장주인 한국정보통신만 상한가를 들어갔고, 이제 하잉크 코리아, 그리고 나이스, 그리고 ICK, 그리고 KG 이니시스, 이로온. 이로온은 예전에 2등주로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, 오늘은 뭐 그렇게 정고점 자리에 못 놓고 좀 밀렸어요. 다른 종목들이 좀 나오면서, 오히려 좀 2등주, 3등주보다 더 밑으로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, KG 이니시스를 오늘 제가 또 공략을 해서 아침에 좀 수익을 좀 드렸는데, 요렇게 좀 저항선 자리 뚫어주는 구간, 14,500원짜리, 여기서 이제 눌림 자리에서 드렸었고요. 아침에 좀 바로 드렸거든요. 아침에, 14,500원짜리에서 드렸고, 여기서 드렸죠? 얼마 못 챙겼어요. 그래서, 딱, 요 정도 시세만 좀 먹고 나왔거든요. 여기서 일부 챙기고, 내려왔을 때 이제 정리한 종목인데, 일단 아침에 바로 슈팅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지 못했고, 이제 눌림목 주고, 대장주인,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, 뭐가 좀 크게 가길 좀 바랬는데, 여기서 더 못 가더라고요. 이러면은,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게 좀, 관련주로서 크게 좀 못 가면은, 일단은,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. 다시 눌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공략을 하셔도 상관없는데, 일단은 관련주들이 지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.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, 저는 이쪽에서는 일단 대장주인 뭐 한국정보통신은 들어갔다 이제 상한가도 풀리고 뭐 중간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, 이렇게 대장주가 상한가 풀렸을 때 2등주, 3등주는 뭐 엄청 밀리거든요. 그래서, KG 이니시스는, 여기서 그냥 짧게 그냥
청산만 시켜드리고 수익만 좀 챙겨드리고 좀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쪽 테마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대장주 빼고는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.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관련주가 좀 확실하게 뭐가 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쪽을 좀 공략을 하시되, 지금은 이제 한국정보통신만 보시는 게 맞고, 만약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따라가 보실만 한데, 현재 이 구간에서는 21선 자리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뭐 더 먹겠다고 따라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큽니다. 그리고 내일장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고, 또 이후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관망하시고,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GI텍이 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. 저도 왜 갑자기 왜 GI텍이 올라왔나 했는데, 뭐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좀 올라왔다고 좀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. 올라갈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올라왔다. 그래서 일단 뭐 관심은 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. 모르고 있었던 종목이라서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알았는데, 그 외에 이제 웰크론 한텍과 이지트로닉스, 이제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안 엮였었던 종목들이 좀 관련주로 엮여서 좀 올라갔고요. 일단 성일 하이텍이 원래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15만원까지 뚫어주고 좀 올라갔거든요. 16만원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매수한 단가가 거의 10만원 이하거든요. 10만원 자리 밑에서 좀 갖고 있는데 거의 60% 정도까지 수익이 좀 나왔었던 자리였습니다. 근데 아직도 좀 더 갈 수 있는 게, 오늘 기아에서 폐배터리 사업 진출한다는 기사 내용으로 폐배터리 쪽이 오늘 좀 흐름이 좋았어요. 네, 기존에 좀 올라갔던 세비캠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별로 없었고, 저는 좀 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코스모 화학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. 코스모 화학도 폐배터리 관련 쪽에서 흐름이 좀 좋았는데, 지금 여기는 제가 안 넣었네요. 코스모 화학도 지금 보시면 좋은 게,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. 코스모 신소재의 27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,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1조 9천억이거든요. 근데 1조 9천억짜리 종목의 지분을 27% 갖고 있고, 그리고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시세를 더 인정해서 좀 본다 하더라도 요 정도 가격에는 뭐 저평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일단 좀 눌림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, 지금 뭐 저항선 자리 뚫고 나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서 일단 그냥 보내주고 있어요. 일단 포트 안에 지금 성일 하이텍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쪽을 좀 계속 무리해서 뭐 매매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 좀 눌림 준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하고, GI텍은 지금 시간 외로도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내일 시장에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, 이 종목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또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간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는 저는 뭐 기존에 이제 있었던 종목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쪽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, 2차전지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화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, 정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거의 20% 정도 올라왔는데,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소재 뭐 이쪽 뭐 폐배터리 항상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좋았어요. 근데 좀 의외였던 종목들이 좀 뭐였냐면은 방산주들이 오늘 좀 많이 밀렸거든요.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고점에서 좀 밀렸죠. 현대로템, 현대로템도 좀 밀렸고, LIG 넥스원,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뭐 딱히 뭐 빠질만한 이유는 없는데, 뭐 지수가 좀 밀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쪽은 뭐 눌리면은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, 아직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. 시장에 대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뉴스는 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. 뭐 폴란드 쪽하고도 뭐 2차, 3차 뭐 계약도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뭐 나토에서도 우리나라 그 방산 회사 제품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,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이쪽 방산 테마도
계속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WTI 원유 선물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관련주, 유가 관련주들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내일 아침에 좀 그 가격대 보고 많이 좀 반등을 좀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쪽도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쪽 테마가 지금 거래 대금이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. 대형주도 없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중소형주들로 자금이 좀 들어와서 뭐 수익률 게임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도 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한 거나 아니면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부품 납품하는 그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테마들이 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을 낮춰가면서 그냥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면서 시장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지금 이벤트가 좀 몇 개가 더 있는데 오늘은 메이지부 공개가 있고 그리고 내일은 연준 의장 연설이 있어요. 내일이 있고 금요일 날이 연준 의장 연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제 화요일 날 뭐 내용을 또 보고 그때는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일 선물 옵션 만기라서 좀 지수가 좀 오락가락 할 텐데 일단 저도 좀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좀 긴장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연휴 지나고 나서 좀 시장이 좀 양호하게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장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 하락 중에 있는데 지금도 좀 오락가락해요. 지금 아직 미선물 계속 보고 있는데 반등은 좀 크게 나오지 않고 횡보 중이라서 아직까지 제가 방향성 예측은 어려운데 오늘만이라도 좀 반등을 해서 내일장 좀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